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우리 정강훈 목사가 오늘 오전 9시 45분경 종로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에 5차례 소환 통보 끝에 오늘 경찰에 출석했는데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마 집시법 위반, 이 사실관계를 경찰이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종로경찰서를 가서 좀 조사를 받고 있는 건 뭐 확인이 됐고, 기다리고 있던 그때 화장실로 잠깐 나왔는데 이 많은 기자들이 붙어서 계속해서 내란 선동을 뭐 주도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대니까 이제 뭐 정강훈 목사께서 나는 경찰이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제 저도 뭐 전에 똑같은 지금 종로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취재진 여럿이 몰려왔어. 지난 10월 3일에 열렸던 그 광화문 집회 이걸 조사받으러 왔다. 이제 취재진들이 밝히고 당시 그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용했다고 자꾸 이러니까 이걸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뭐 쉽게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내 허락 없이 불법 시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뭐 사건이 그래 버려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취재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릴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나를 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자신은 뭐 그게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는 이제 행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만약에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독자유당이 문재인을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먼저 또는 동시 수사해야 한다. 이건 뭐 이전에 이미 주장해왔던 얘기인데 오늘 또 이 부분을 다시 재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와대 진입을 위해서 순국결사대를 조직하고 운영했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순국결사대는 공격을 위해 조직된 자체가 아니라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든 단체이고 이현재 한기총 대변인이 책임지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은 그동안 언론에 계속 회자가 됐던 그 헌금 이걸 모금해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하는 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고발당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를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마 그 12시 이후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있을 때는 12시 반경에 뭐 밖으로 잠시 나온다는 얘기 했었는데 화장실 그때 왔다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점심때가 되면 보통 이제 점심 식사 때문에 잠시 나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조사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형태대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방송에 들어와서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 시간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조사하는 것 중에 집시법과 관련한 위반 조사 이걸로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조사를 먼저 할 것이고 또 뭐 이것저것 고소 고발 당한 게 뭐 이런 것들이 꽤나 있으니까 다 같은 혐의를 한꺼번에 조사하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아마 조사 후에 돌아갔다가 다시 또 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정강훈 목사께서 나는 내란 선동과 관련해서는 조사 안 받겠다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경찰 입장에서는 있는 것 없는 것 뭐 다 해서 사실관계 확인은 할 겁니다. 내가 받았던 그 종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어서 아마 그 분위기는 제가 잘 아는데 요즘 옛날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 조사받는 그 과정은 상당히 뭐 신사적이고 충분히 자신의 할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집시법 위반으로 거기에 조사를 받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이 됐듯이 이런 절차를 밟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보십시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태극기 집회, 보수들 집회, 이런 집회에 힘을 빼야 될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강훈 목사 4번, 5번째 드디어 아니면 체포를 해서 가야 될 입장이니까 가는 게 맞다 싶어서 지금 현재 고영일 변호사를 대동하고 지금 현재 종로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거기에서 9시간, 10시간, 연 이틀을 조사를 받아봤습니다만 경찰이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하고 조사를 받느냐, 이걸 그때는 너무 순진하고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적어도 이 정도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최소한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쩌면 저희들이 그때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또 구속되기까지 그 수순을 밟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게 지금 10월 3일인가요? 그때 당시 집회에서 그 청와대로 갔던 그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 그리고 그 탈북민들 뭐 이런 분들이 경찰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당시 40여 명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대부분 다 풀려났습니다만은 이제 이걸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강훈 목사를 부른 것입니다. 자, 물론 조사를 해보면 사실 여부는 다 나오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민노총 집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무리한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유심히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소식을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런지 종로경찰서 앞에 갔더니 한 5명 정도밖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독교를 떠나서 지금 우파의 한 지도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어려움을 공유해야 그래도 우리가 광화문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낸 같은 사람들로서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앞에 여럿이 모인다고 해서 지금 조사가 쉽게 끝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응원이라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불법 시위 이게 지금 집시법 위반 일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때 집시법 위반은 대부분 보면 흔히 하는 말로 집회를 주최한 자 이런 쪽에서 일차적 책임을 져야 되지만 저는 사회자이면서도 마치 주도한 주최측으로 말려서 그냥 슈꼴인 되지 않았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이유를 달아서라도 집어넣고 싶으면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사실에 입각한 그 원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기소를 하든지 재판 넘기든지 뭐가 될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 차원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잠시 그 화장실에 나와서 웃고 선짓하고 하는 거 봐서는 본인이 그동안 마음속에 담았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성격상 돌리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푹 막 내지르는 이런 스타일이라 설령 또 거꾸로 조사를 받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거꾸로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하여간 오늘 조사 잘 받으시고 나오셔서 될 수 있으면 그 밖에 있는 기자들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그 자리에 제가 있었잖아요. 묻는 질문이 내란 선동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종로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그 사스마리 올챙이 기자들이 전부 다 와서 물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위에서 이미 지시 내린 대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방송들이 내뿜는 이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된 이야기들만 애국 시민들이 들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들려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석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